너무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남쌤 ERC학원의 남효정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원래는 학생들은 사실 생각을 안 했다가 어제 갑자기 제가 좀 그래요. 좀 충동적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도 들으면 좋겠다 해서 진짜 바로 연락했어요. 중학교 애들한테 다 연락하고 초등학생 애들 다 6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다 연락했거든요. 내일 1시까지 학원 와. 딱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다 모든 애들이 네. 왜요? 한 명도 없어요. 딱 한 명. 숙제 해가나요? 단어 시험 보나요?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끝나는 시간.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시간 좀 철저하게 스케줄 넣어가지고 제가 몇 시 끝난다. 그리고 이제 그냥 와. 딱 이랬더니 바로 다들 네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어제 이렇게 또 서울에서 교육받고 있었고 원장님들한테 딱 보여줬죠. 우리 애들 딱 이렇다 그랬더니 천사. 어디 중학교 1학년, 2학년 남학생들이 아시잖아요. 남학생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남학생들도 그냥 분말 없이 네. 지각한 애 없이 바로 딱 2시인데 거의 단어책 들고 온 애도 있어요. 보진 않았겠지만 액세서리처럼 오자마자 출결 찍고 애들 다. 저희 애들이 이렇게 착해요. 이런 착한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해줄까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뭐 해줄까, 우리 애들한테 뭐 해줄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저는 그렇게 24시간 보내요, 진짜.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예비 중1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분석엔 사실은 제 머릿속에 계획은 없었어요. 네, 원래가 이런 계획 설명회는 10월에면 다 끝나거든요. 모든 학원들이. 대형 학원 서울에 있는 대치동, 목동은 그 고등 고입 과정에 대한 설명회만큼 예비 중1 설명회가 박 터져요. 그래서 7월부터 대기자를 받고 10월에 대강당을 빌려서 하고 마무리. 근데 올해는 특이하게 중학교 배정 시간이 원래 10월 말에 원서를 넣는데 이번에는 2022 개혁안 때문에 그랬는지 좀 스케줄이 밀렸어요. 그래서 11월 중반으로 됐고 제가 이걸 개최한 계기도 첫 번째 제일 큰 계기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6학년 여자애들한테 물어봤죠. 중학교 어디 쓸 거야? 그랬더니 광교요 이러는 거죠. 왜? 친구가 가서요. 첫 번째 그냥요. 세 번째 교복이 예뻐서 그래요 원래 다 진짜 어떤 애들은 밥이 맛있어서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거 친구 때문에 교복 때문에 그리고 밥이 맛있어서 이런 이유는 변해요. 교복 입학식 때밖에 안 입어요. 졸업식 때라 중간에 생활복 입고 사복 입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모든 건 다 변해요. 그럼 변하지 않는 걸 가지고 감각이 아닌 진짜 감이 아닌 전략으로 우리는 학원에서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감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숫자로서 그 전략으로 학교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건 진짜 엄마들 불러서 얘기를 해야겠다 하다가 아니야. 얘네들도 알아야지 자기 일인데. 그래서 한번 애들도 불러보자 해서 불렀는데 다 모든 애들이 다 와줬고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 제목은 학교 배정 아이에게만 맡기지 마세요거든요. 왜냐하면 근래에 또 전화를 받으면 예비 고1 전화가 좀 오기 시작해요. 예비 중1하고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학교 정하셨어요? 그러면 네.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나요? 그냥 아이가 거기 가고 싶어서요 라고 말하시거든요.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아이에게 모든 걸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쿨한 엄마 아니고요. 그냥 너가 알아서 해. 싸우기 싫어. 좀 저는 미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전화 오셔서 예비 고1은 계산하지 않아요. 저희는 지금 학원가에서는 11월, 12월 그리고 1, 2월까지도 대목이 예비 고1반이에요. 근데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배경도 말씀드릴게요. 광교중 남아들이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왔거든요. 남자를 잘 잡는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러면 저 남자들 꽉 잡아요. 그냥. 오늘 보세요. 지각 안 하고 단어책 들고 가방 들고 오잖아요. 근데
중3이에요. 내신 50점, 30점, 20점. 중3. 아, 영어학원을 안 다녔나요? 했더니 아니요. 근교 있는 상가, 뭐 공부방 다 다니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딱 생각이 얘네들을 언제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될지 계산이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 한 명 끌어올릴 때, 즉 2월달까지 수능 수준까지 끌어올려줘야지 내신이 나올까 말까거든요. 근데 그 한 명 끌어올릴 에너지로 솔직히 초등반 4개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한 명 하는데 에너지를 엄청 쏟아요. 그래서 제가 집중해야 될 곳과 그러면 집중 에너지가 제한적이니까 분산했을 때 어느 쪽으로 에너지를 더 써야 될까? 기존 애들일까? 아니면 앞으로 신규일까? 고등일까? 저는 선택을 우리 기존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더 쏟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설명회나 간담회는 기존 아이들을 위한 설명회는 자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끊임없이 교육을 받고 서울에 매주 토요일마다 가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예비 중1 아이들 컨설팅하러 가요. 지금 서울은 예비 중1 하고요. 예비 고1 컨설팅으로 고3 애들이 거의 뒷전이에요, 지금. 그 이유도 여기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실 건데요. 제가 발표할 순서가 좀 역순이에요. 역순인 이유는 저는 어떤 계획을 짜든 간에 D-Day부터 거꾸로 짜요. 그러니까 제가 고3이라면 수능 날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내가 2년 후에 아니 지금부터 한 달 후에 뭐 할 거야? 오늘부터 뭐 해야지 하고 계획 짜다 보면요. 초반에 되게 허술하거나 아니 초반에 되게 많은 빡빡하게 에너지를 써요. 스케줄을 짜죠. 무리하게 아니면 너무 허술하게. 그러다 보면 끝까지 가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플랜을 짤 때 거꾸로 짜요. 네. D-Day부터 해서 거꾸로 짜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와요. 그래서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요. 2022 개혁. 즉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 대학에서 이 아이들의 성적표 중에 뭘 볼 것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중점으로 해야 되니 중학교 때 이런 걸 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해서 역으로 올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2022 교육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 김홍수 대표님에게 제가 컨설팅도 받고 같이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수치랑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현행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평가하는 그 정확한 계산법으로 된 결과고요. 여기 보시면 일반 고등학교 합해서 모든 학교들이 1,700곳이 넘어요. 우선 이 개념을 갖고 가시고요. 그리고 특성하고 마이스터드 제외하고 일반 고등학교, 뭐 외국어,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다 합쳐서 1,700개 학교에서 이제 대입을 위한 전쟁을 치르게 되죠. 먼저 시작하기 전에 3가지 개념만 먼저 갖고 갈게요. 이 수업이 끝나도 이 설명회가 끝나도 어머니 머릿속에는 딱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5등급. 우리 아이들은 9등급제가 아니라 몇 등급? 5등급. 두 번째는 공동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러면서 내신, 학교 수업. 여기서 더 세분하게 4개로 적을게요. 그럼 더 세분해서 첫 번째 5등급, 두 번째 공동교육과정, 세 번째 내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선택과목. 이 선택과목 때문에 지금 예비 고1 애들이 그리고 지금 1학년 애들이 컨설팅이 박혀지는 거거든요. 고3을 제꼈어요. 회차도 그렇고 그 접수하고 기다린 애들을 보면요. 고3을 이겼어요. 그만큼 내신이 엄청 중요해졌어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과목을 듣느냐에 따라 얘네가 합격의 방랑이 좌지우지 되고 있거든요. 그 보시면 왜 그러냐. 그전까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과목이면 고1 때 모든 아이들이 다 배우는 과목이에요. 문과든 이과든.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은 주로 2학년 때 배우고요. 진로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배우거든요. 전문 교과까지 해서. 그러면 공통과학은 1학년 때 주로 배우는 거. 그래서 이제 등급이 매겨지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근데 지금 어떻다? 1에서 5까지 매겨지고요. 그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인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등급제로 나뉘어요. 등급. 그러니까 즉 90점만 넘어도 A였던 것이 이제는 A 플러스 어떻게? 등급제까지 매겨지고 소수 둘째짜리까지. 그러니까 더 점수가 반영이 된다는 거죠. 점수를 안 줬던 것이 점수를 더 세밀하게 주겠다. 애들을 나열하겠다. 그럼 생각했을 때 초반에 애들 반응이 5급제로 5등급으로 바뀌었다 했을 때 딱 어떠세요? 9등급이었다 5등급? 그러면 1등급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1등급은 상위 4%예요. 근데 지금 바뀐 계정하로는 10%예요. 그럼 1등급이 많아졌네요. 그죠? 그럼 애들이 아싸 했어요. 2등급은요. 누적 11%거든요. 9등급제 때. 지금은 66%까지 2등급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싸 나 2등급 이렇게 돼요. 4등급이었던 애들도. 역시 애들이 줄어서 대학 가기 더 수월하게 만들었나 보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래.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대. 고등학교도 되게 수월하겠죠. 그죠? 어떠세요? 딱 느꼈을 때. 아이들은 되게 쉬워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아시고 계시지만 그 변별력이 많이 떨어져서 1등급이라도 네. 이제 갈 수 있는 학교가 이제 1등급이 아니면은 인서울은 힘들겠구나. 변별력이 떨어졌어요. 대학에서 선발을 할 때 학생들이 선발을 할 때 같은 1등급 아이들이 1등급 아이들이 이제 다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또 2등급이 그 기준은 11% 그 이상 되는 애들도 지원 기회가 있었는데 그 대학에서 또 어떤 기준으로 그걸 또 변별을 해가지고 또 할지 그런 걱정이 좀. 네,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대상을. 배경이 대학생 자녀분과 고등학교 자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등 저학년의 어머니께 말씀 여쭤볼게요. 딱 들었을 때 9등급제에서 5등급 그럼 1등급 애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과목도 선택할 수가 있는 자율이 폭이 넓어졌다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딱 처음 그냥 느낌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변별력이 그 1등급에 못 들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봐요. 제가 잘못 골랐어요. 시험이 잘못했어요. 다시 애들은 되게 좋아했거든요. 자기 1등급 된다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1 여자애들이 갖고 오면 이제 2등급 찍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기분 좋은 2등급, 기분만 좋은 2등급. 실제로는 저희는 등수를 따져요. 그래서 딱 보여줘요. 너가 9등급이면 이건 3, 4다. 딱 보여줘요. 애들이 그래도 2등급이니까 뭐 이래요. 몰라요.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요. 애들은. 그래서 계속 재학생을 대상으로 앉혀놓고 설명을 계속 할 거예요. 보시면 그냥 90점이었던 A 과목이 이제는 등급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과목이 쉬운 과목이 아니라고요. 절대로. 네, 최상위 난이도가 있는.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대로 오히려 1등급이 많아졌으니 이거는 거기서 박 터지게 생긴 거지.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였으면 여기는 A인데 네가 진짜 A인지 등급도 매기고 등수도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고급 수학 같은 경우는 의대 가려고 하는 애들이 들거든요. 요번에 1학년 애 중에 정규 1등부터 6등까지 고급 수학을 다 같이 들은 거예요. 다 같이 의대를 생각하니까 6등 애가 5등급이 떴어요. 점수는 90. 얘는 학교 다닐 많이 있을까요? 정규 6등이에요. 학교도 굉장히 빵빵한 곳이고 자기는 1등을 놓친 적이 없는데 5등급이라는 게 딱 떴어요. 근데 서울대에서 얘기했어요. 너 이 어려운 과목 들었잖아. 인정할게. 등수 인정할게. 그래서 등급과 성취율을 같이 표기하라는 거예요. 대신 최악은 뭐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다. 네가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안 들었다? 이거는 지원조차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즉 서울대는 벌써 얘기를 한 게 물리2랑 미적분2를 무조건 들어라. 안 들으면 지원조차 못한다. 근데 미적분2가 수능 과목에서는 1학년부터는 제외됐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아싸 수능 과목 줄었다. 좋아하죠. 근데 뭐라고요? 서울대에서는 들은 사람만 지원 가능. 안 들었으면 안 돼. 근데 그거 언제 본다고요? 3학년. 3학년 때 개설되거든요. 1학기 때. 수능 코앞에 두고 수능에 들어가지 않는 과목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최상위 애들은 이미 끝났죠. 어제 저랑 지금 뭘 준비하는 계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수학 선생님이 있는데 6학년 애가 미적분 안 돼요.
즉 고3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걔네 지금 수학 경시대 준비하려고 지금 고덕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침 8시부터. 예. 미적분을 벌써 6학년이 끝냈대요. 이게 선행이에요. 한 학기, 한 학년 앞에 하는 거 선행 아니에요. 3년 이상은 선행이에요. 그래서 캠프가 개설돼요, 걔네들은.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캠프가. 아, 이거 4살 뭐 있다더니 뭐 이거 그거네. 아니에요. 4살이 아니라 걔들도 초3 때 시작했던 애들이에요, 지금. 보실게요. 여기서 원래 성적이 후했던 것들이 더 미세하게 준비가 됐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다음 설명회 때 할 거고요. 이제부터 또 바뀐 게 뭐냐면 성취율 40% 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키겠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애들이 30점이 나왔어요. 그럼 40점이 안 되니까 졸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계절학기라든지 아니면 보충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놔둘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대설할까요? 가요? 또 꼼수를 부리죠. 뭔가를 하죠. 그러면 대학에서는 알고 있어요. 너네들이 이렇게 해서 40% 맞출 거란 건 난 너무 잘 알아. 그것도 방책을 내렸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대학 갔을 때 어떻게 점수 매길까는 내년에 나와요. 그때도 꼭 설명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1학년 과목은 문이과 다 통합으로 해서 다 같이 들어가고요. 한국사도 원래는 40점만 넘었으면 패스였다가 점수 비패. 안 되겠네. 얘네 공부 너무 안 하네. 비패. 전 너무 잘 됐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2015 개정안 발표할 때도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너네 공부 이렇게 안 하다간 진짜 공부하게끔 만든다. 다시 우리 때로 돌아올 거야. 저는 수능을 13과목을 받고 가탄사탐을 저 02학번이에요. 비슷한 계열 많으실 것 같은데 가탄사탐을 합쳐서 3시간 동안 봤어요. 점심 먹고 그 졸린 시간에 상상이 안 가죠. 3시간 동안 그 애들 자는 애들도 많았어요. 엎드려서. 그러다가 제가 대학 갔더니 갑자기 문과 애들 문과 공부하고 이과 애들 이과 공부하니까 뭐지? 공부를 이렇게 조금 하지? 했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늘렸어. 그래서 지금은 보면 1학년 거는 그대로 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추가가 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이게 1학년 때 배웠던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4과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때 2학년 때 배운 거에서 선택을 하나씩 하라 그래요. 이과 애들도 하나, 문과 애들도 하나. 그러면 이때 1학년 때 배웠던 걸 2학년 때는 안 배우고 언제 시험을 보냐? 고3 수능. 이과 애들은 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공통과학해서 2학년 때, 3학년 때 어려운 과학들을 쫙 끝내왔기 때문에 뭐 통합사회 정도야. 금방 끝내요. 기출 보고 걔네는 공부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과 애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죠. 쭉 끌어오다가 과학이 끊겼어요. 근데 고3 때 다시 내신에도 들어가지도 않아 수능에도 들어가지 않는 공통과학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즉 내신도 어디도 들어가지 않는 과목을 더 준비해야 된다. 그것도 3학년 때 지금 1학기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원서 쓸 때 애들이요 1달 동안 학원을 안 나와요. 거기에 신경이 다 온 곳이 가서 공부가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한 달 쉬고 나면요 수능 거의 50일 남았거든요. 그럼 공통과학을 또 한다면 부담감이 크죠. 그래서 문과 애들은 이 부분이 좀 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적분 2가 빠져요. 그치만 어떻게 된다? 공부는 해야 된다. 그리고 국어가 양이 많아졌어요. 선택 과목이었던 것이 지금 매체만 빼고는 매체는 쉽거든요, 사실. 그래서 매체 빼고는 다 들어가요. 수능에. 그러니까 국어도 양이 많아졌다. 진짜 우리 때로 돌아왔어요. 우리 때 매체도 다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뭐냐면 고3 때 듣는 과목인데 그냥 들으면 웬만하면 다 A 주는 과목들. 여기서 만약에 이과를 생각하시는 자녀분이 있다면 이 여행지리는 절대 들지 마세요. 교수님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시거든요. 왜냐면 배우는 게 없고 교과서는 있지만 다 자습해요. 다 자고 막 그를 알고 있어요. 대학에서도. 입학사정관들도 알고 있어서 특히 이과 애들이 여행지리 들었다? 그러면 좀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거 문과 과목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시간표가 전 진짜 불만인 게 이과 애들을 과학을 3개를 2학년 때 듣게 하고 하나를 3학년 때 듣게 해요. 학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가 비문학도 하려면 문과적인 그런 것도 필요해. 그래서 3학년 때 이렇게 문과 과목 하나씩 들으면 좋아.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표 짜기가 좋았던 거죠. 시간표 짜기가. 원래는
이과 애들은 그냥 내가 선택할 때 그냥 다 이과 과목 들으라고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하나를 문과를 딱 집어넣어요. 그거는 시간표 짜기가 굉장히 좋았다. 그렇게 하는 데가 학이과 임명여고거든요. 이과 애들 입시 고등학교 3학년 때 문과 집어넣고 시간표 돌려가면서 조금 아이들 위주가 아니라 이건 진짜 일반적인 학교 위주라고 느꼈었어요. 제가 요번에도 뭐냐면 학교 알림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학교 알림이 가서 얘네가 그 과목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랑 그리고 졸업자 현황과 그리고 지금 아이들의 현황을 다 볼 수 있어요. 뭐든지 거기 나오는 숫자가 정말 정확한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의 교육청도 시뮬레이션 다 돌린 거거든요. 이게 진로 과목이고 고급 과목인데요. 이산수학 우리 아이는 컴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AI가 발달하니까. 그러려면 이걸 꼭 들으셔야 돼요. 이산수학을 들은 애들만 컴공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위 학번들이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는 더 강화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고급 과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급 과목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위권 애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도 50개 정도의 4년제가 있는데 그 중에 16개라고 봐요. 실질적인 건. 근데 그 16개 모든 학교들이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이거는 좀 들어야지 우리 학교 지원할 수 있어. 다 걸어놨거든요. 3년 전에 저희 만점자가 유일하게 한 명 나왔거든요. 수능에. 근데 그 여자애가 만점인데 불구하고 서울대 의대를 못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신?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공이. 제가 딱 하려고 했는데 물리를 안 들었어요. 물리. 그래서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이제 인맥을 통해서 쭉쭉쭉 해서 걔가 무슨 학원 광고에 뜨기를 해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재수생이에요. 근데 그 정도 실력이 들어갈 때 그런 실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학 선택하고 좀 피했어요. 자기가 최대한 점수를 나올 수 있는 쪽으로 피해서 물리는 싹 뺐고 그리고 내신이 굉장히 센 학교였기 때문에 그 내신 준비하느라 수능 준비하느라 해서 수능이 완전히 망했었대요. 그러다가 다시 재수를 했더니 수능 만점이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가 성대 약대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난리 났죠. 만점자인데 유일하게 한 명 나왔는데 여자가.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연대 의대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서울대는 못 갔죠. 물리를 듣지 않았으니까 선택 과목에서. 그만큼 이 고급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안 들을 수가 없다. 학교에서는 이 개설됐는데 안 들었다? 그러면 대학 측에서는 얘가 아무리 내신이 높고 수능이 잘 봤더라도 지원 불가예요. 지원을 할 수 있죠. 합격 불가. 네. 그리고 안 들은 거에 대한 굉장한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들어야 되네. 맞아요.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학교는 누구 측에? 시험표 짤 때 애들 편에 서야 되죠. 학교는 여기서 이 과목을 개설하면 안 돼요. 뭐지? 왜 개설하면 안 되지? 이거 안 들으면 애들 대학 못 가는데? 맞아요. 개설하면 안 돼요. 여기서 키워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뭐죠? 공동교육 과정. 아이가 자기 적성에 맞춰서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해서 나 이 과목은 꼭 필요하고 이 대학을 갈 거니까 이거 필요해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줌이나 아니면 이러닝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방통대 개념인 거죠. 아니면 예전에 그랬어요. 그전 다른 학교 가서 수업 들어 이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다 줌으로 해요. 지금. 발빠른 학교, 비평준화 학교, 거기 이제 중학교 성적 보고 뺑뺑이 돌리지만 그래도 비평준학교 지역구가 있거든요. 아직도 서울에. 거기서는 일부 개설 안 해요. 왜? 그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으면 등급의 표시가 안 돼요. 등급의 표시가 안 되고 그냥 90점 넘으면 A. 너 출석했어? 그래도 만점수 줘요. 그리고 80점 받았어? B. 근데 학교에서 개설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등급과 등수가 기입이 돼요. 그럼 누가 더 이익이 될까요? 학교에서 들은 아이? 아니면 공동교육과정을 들은 아이? 그쵸. 공동교육이 낫죠. 왜? 얘는 A니까. 90만 넘으면 A니까. 등급이 아예 없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교 6등인데 5등급 나왔다고. A, B, C, D, 인지. 90점이에요. 90점인데 5등급 나온 거. 근데 여기서 임명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임명여고. 임명여고의 그 편성표를 봤더니 다 개설됐어요.
그럼 누굴 위한 시험편지 저는 조금 그래서 비평준학교는 일부러 안 했어요. 안 하고 다른 과목 깔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약속할 건데 이따가 제가 그 카카오 채널을 QR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곳으로 아이 이름과 학년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분들 한해서 세부 과목 정할 때는 따로 컨설팅을 해드릴게요. 1대1. 네. 아이 성향과 맞춰서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근데 그게 제 추측만이 아니라 통계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얘가 고등학교 갈 때 이런 성적이 나오니 이렇게 가세요까지 나와요. 그 금요일날 했을 때 설명했을 때는 외부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거기서 많이 놀라셨거든요. 중학교 성적 갖고 고등학교 걸 예측해? 거기서 엄청 놀라셨어요. 와우.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수능으로만 서울에 16개 4년제로 봤을 때 이 정도로 비율로 수능을 뽑고 이 정도로 별로로 교과전형, 종합전형 뽑는다. 이게 나온 거죠. 40%는 나라에서 정해줬어요. 그 다음에 교과전형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학교 내신만 보겠다. 얘 학교 성적만 볼게.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내신 플러스 그쵸 다른 활동들 논문 쓴 애들도 있어요. 의대 생각해서 아빠가 교수잖아요. 그러면 의대생급으로 만들어요. 그 논문 쓰는 프로그램도 저도 알아낸 게 있죠. 예. 그 다음에 논문 쓰고 뭐 세특이라고 해서 세부사항 독서라든지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이런 거 다 녹여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교과과정도 내신만 보거나 아니면 내신 플러스 최저 수능 아니면 종합전형도 내신만 보거나 아니면 수능 조금 얹어서. 근데 보통 이 종합전형은 어느 애들이 가냐 특목고, 과학고, 외고 그런 애들 있죠. 영재고 애들이 위한 제도예요. 대놓고 나는 얘네들만 뽑을 거야. 일반고 애들은 넣지 마.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일반고는 넣긴 하는데 다음부터는 서울에서 지목했어요. 넣지 마. 나 과학고에서 다 싹 갖고 갈 거야. 그러면 대신 과학고 너네 공부 잘하니까 교과 넣지 마. 나 일반고에서 내야 돼. 그래서 올해부터 올해 수능 보는 애들부터 서울대에서 어떻게 완화시켰냐면 자연계에서 학교별로 2명씩 추천하게 했거든요. 학교장 추천해서. 근데 이제는 3명까지 추천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분명 서울대 학교 측에서는 서울대 의대 3명 보내는 게 좋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거를 방지하려고 문과는 무조건 1명 넣어. 그 다음에 이과 2명까지는 봐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둘을 분리를 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서울대들이 바보는 아니죠. 근데 서울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다른 중학교, 고등학교도 참고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대학에서도 가만히 있을까요? 거기 이제 다 뺏기기 생겼는데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서울대에서 수능을 줄이고 그 10%를 여기로 더 넣었거든요. 우리도 할래. 서울대 점수 들어갈래 500명 오지 않겠지만 그 밑에 애들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할래. 그래서 지금 고3 애들부터는 서울대, 동국대, 한양대가 여기서 30%를 잘렸어요. 수능 오로지 수능 점수 잘 받아서 대학 갈 확률은 점점 어떻게 되다? 네. 근데 수능 누구랑 경쟁해야 돼요? 지금 PS 수학학원에서 미적분 푸는 6학년하고 경쟁해야 된다고요. 우리 애들이 지금 6학년 애들이 6학년 안녕? 중학교 어디 갔어? 웃음 안 나오죠 지금? 지금 현행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는 30% 줄였어요. 내년은 또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는 어떻게든 여기서 줄이려고 해요 지금. 왜? 여기서 이탈자가 많이 생겨요. 수능 잘 봐서 대학 잘 가는 애들은요. 나 이번에 한 번 더 하면 저 잘 가겠는데? 왜냐면 연고대랑 서울대는 점수가 똑같아도 갈려요. 원서 잘못 쓰면. 제 친구도 내신 점수, 수능 점수 다 똑같은데 한 명은 이화여대 갔고요. 한 명은 연대 갔어요. 근데 이대 그래서 걔가 또 재수했거든요. 대성에서도 제일 높은 방 갔어요. 그 수능 점수로 재수반 모집할 때. 근데 또 재수했는데 어디 갔는지 아세요? 이화여대 갔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 제자는 경희대만 4번 갔어요. 그때 원서 쓸 때 제가 한 명한테는 좀 내가 야 질러. 우리 한번 해보자. 떨어지면 뭐 한 번 더 하면 되지. 아니면 정시를 가든가. 서울은 그냥 분당도 그래요. 치열한 곳은 좀 한 번 재수 정도는 뭐 그냥
자기가 언제든 할 수 있다. 뭐 삼수도 뭐. 근데 왜냐면 재수를 하는 애들이 확실히 시간이 확 오르니까 공부라는 것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오르니까 그냥 재수 삼수는 뭐 그 정도는 괜찮아. 감안할 수 있어. 왜 앞으로 인생을 생각하면 뭐 그래서 걔는 한 명은 연대에 갔고요. 좀 소심한 애는 제가 너도 같이 했죠. 둘이 똑같으니까. 근데 걔는 학교 선생님이 좀 보수적으로 봐서 경희대 써. 그래서 경희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눈 뒤집어지죠. 엄마들끼리도 친구, 애들끼리도 친구. 지금 연락하고 지낼까요? 네, 안 해요. 그래서 걔가 경희대만 또 재수했는데 또 경희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차피 경희대 갈 건데 뭐라고 듣냐?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자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 마음으로. 근데 경희대 또 붙었어요. 또 한 번만 더 하겠대요. 하든지 말든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안 오른다고? 힘들다고? 넌 그리고 거기서 넌 너무 잘했고 여기서 끝이다. 유학을 준비하자 했는데 또 썼어요. 이번에는 엄마 아빠 몰래 이제 애들 과외 해주면서 또 이제 경희대. 그때는 또 추가학교. 군대를 갔어요. 미룰 수가 없으니까. 갔다 와서 또 다녀요. 그 연대 간 애는 이미 벌써 졸업하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미국 이제 하고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한번 입시를 하게 되면 점수는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저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아까 내신 되게 중요해졌다 했잖아요.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내신 따기 쉬운 학교로 가서 자기 무기를 만들어라. 안 돼요. 우리 애는 분위기 너무 타요. 그 애들 다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그럼 가면 걔들 같이 놀 거란 말이죠. 아니요. 그러면 얘가 되게 그 지역에 이름 있는 학교 간다고 해서 갑자기 막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 막 잘하게 되고 아침에 인간이 되면 어머니 저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나요? 될까요? 과연? 절대 안 바뀌어요. 아시잖아요. 안 바뀌어요 사람. 그냥 그대로 가요. 뭐만 되냐면요. 아이가 좌절하는 법만 배워요. 그리고 포기해요. 한 번 해보고 나 원래 안 되네. 안 된 사람이었네. 하나 포기하고 2개 포기하고 3개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이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내신 쉬운 학교로 가라고 그 전부터 계속 말했는데 절대로 안 듣죠. 애들한테는 선생님 말 잘 들어 해놓고는 왜 제 말을 안 들으시는지. 아까 그 강교 중 남학생들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생각한 게 5명 중에 3분이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30점, 뭐 40점, 50점 이런 애들인데 아버님 저희는 사실 예비고일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언제 개설되냐요. 글쎄 좀 선생님하고 해볼게요. 근데 설명회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안 했어요. 솔직히. 근데 정보 얻고 싶으시면 오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끝날 때쯤에 제가 전화를 내려놓기 전에 그냥 고등학교는 어디 생각하세요? 하는데 뭐라 하셨을까요? 인근? 아우 진짜 오늘 인하부고 그리고 인천고 네. 딱 그거예요. 우리 애 이제 공부할 거다. 이제부터 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된다? 지금 3개월 동안 수능 고3 정도 해놔야 된다니까요. 고1 때부터 시험 범위가 제가 엄살 부리는 게 아니라 자녀 아시죠? 수능 위주잖아요. 수능 수준의 지문을 고1 때 첫 시험에 50개 이상이 나가요. 외워야 될 양이 플러스 교과서. 여기는 뭐 이거는 껌이고 인하국어는 불효제 단어, 반여, 동여, 유효, 싹, 영영풀이 다 나가죠. 이것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분당에 있었고 대치동에 있었잖아요. 안 배운 지문이 5개 나와요.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와요. 네, 그걸로 변발을 보겠다. 네. 제가 나온 모교는 잠실여고예요. 송파에서는 되게 유명하죠. 애들은 울면서 들어가고 엄마는 춤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내신이 빡센데 아직도 평균이 30점, 20점. 저는 물리가 그때 15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1등급은 뭐 90몇 점인데 2등급이 79점이 나왔대요.
제가 거기 나와서 그 과외를 지역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애들이 현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만큼 공부를 할 탑 클래스와 안 하는 2등급부터가 완전 바닥의 차이가 엄청 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잠실여고는 내신으로 학교를 갈 수 있다? 절대 못 가죠. 예, 다 포기자예요. 그냥 수능으로만. 예. 그래서 지금 현행 대학은 여기 점점 줄이고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데 애들은 어떻게 한다? 고등학교 1학년 해보니 점수가 안 나와? 아, 포기. 나는 역시 정시파야. 엄마 나 수능 가서 잘 갈래. 지금부터 시험 많아. 할 수 있어. 근데 애들은 내신 때 어떻게 한다? 포기. 왜? 난 정시파니까. 내신 때 왜 공부해?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정시로 갈 애들은 내신도 준비해요. 네. 그냥 자기 핑계거리고 핑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정시파면 애들 내신하고 있을 때 더 빨리 상승하려고 엄청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해요. 왜? 난 애들 정시 지금 내신 공부하잖아. 난 내신파 아니라니까 쉬어요 막. 그러니까 원래 공부 안 하던 아이들이 그쪽 정시파로 가는 거죠. 근데 아까 보셨지만 고2 때 과목이 대학에서 제일 많이 보는 과목이 밀집되어 있다. 1학년 때 안 됐어도 어떻게 한다? 2학년 때 열심히 하면 기회는 온다. 그래서 학인여고 여자애가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애야? 말 들어. 학인여고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걔가 처음 왔을 때가 예비 고1 12월이었거든요. 근데 걔가 중학교 1학년 수준이었어요. 그때. 말이 좋아서 중학교 1학년 수준이지 어떻다?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5학년이 영어를 처음 시작한다? 근데 지금 걔가 등급이 올랐어요. 3등급. 그것도 2등급 끝자락. 그러니까 한 문제만 맞았으면 걔는 2등급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해서 내가 후있어 그랬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이만큼 썼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남겼거든요. 수학은, 국어는 어떻게 됐어? 얘가 지금 학교에서 보면 학교장 추천을 해서 이만큼 뽑고 있고 학급 우수. 과학고 자사고다. 그래도 우리 반반이네. 여기 1,500개 학교가 몰려있고요. 여기는 이제 200개 학교가 이만큼 몰려있는 거죠. 그래서 계열 적합도 완전히 과학고, 영재고, 외고 애들 상대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고교 전형. 내신으로만. 특목 자사고는 200개도 안 돼요. 여긴 1,500개예요. 우리 인문계들 많이 가네. 아니요, 1,500개에서 이만큼 가는 거고 200개가 안 되는 데서 이만큼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특목고 애들, 내신 좋은 애들,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을 위주로 뽑겠다 이거죠. 이거는 내신 점수도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된다? 그 지역에서 유명한 학교가 아니라 내신 쉬운 학교로 설정을 해서 빨리 애들 내신 점수 많이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고등학교 더 디테일하게 가는 설명일 때 말씀드릴게요. 내신 산정 방법도 달라졌거든요. 학교에서 애들 수행평가 그냥 퍼주는 거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고1 애들이 저한테 장문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장문해주잖아요? 가서 뺏겨요. 그대로. 선생님 저 만점 받았어요. 원래 만점 받게 돼 있어요. 네, 40점을 그냥 주거든요. 왜? 40점 못 채우면 졸업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럼 졸업 안 되면 얘 수업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불리하게 그 지역 명문고 완전 피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가운데로 지금 2023년도에 수능 본 애들 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5등급제를 만들어봤어요. 이미 가운데 붙어서 학교 다니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충격적인 거는 21등으로 들어간 애가 몇 등이다? 5등.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19등으로 들어간 애가 83등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5등급제였으면 떨어졌죠. 그리고 이 5등으로 들어간 애는 사실 가운데가 그러니까 16개 탑 학교 중에 제일 끝선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끝선이다 보시면 되는데 얘는 사실 자기 학교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9등급제여서 손해였던 거죠. 여기서 왜 차이가 나냐? 즉 선택 과목. 네, A, B, C였던 게 이제 등급이 나오고 내신 산정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등수 변동이 엄청나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여기 가운데 여기가 1.83이 가운데 끝선이고요. 1.16이 아까 어머니 말씀하셨듯이 1등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굉장히 몰려있을 것인데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는 1.16이 나와야지 그나마 턱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럼 1등급 나오면 어떻게 돼? 1학년 1학기 기준으로 올 1등급이 나온 애들이 몇 퍼센트? 2%.
그럼 얘네들을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고3까지 올 A가 나올 때는 몇 프로? 0.2%. 원래 1등급이 4%였잖아요. 0.2%. 그만큼 1등급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고요. 의대를 가려면 1.06이 나와야 되거든요. 서울대 의대. 그럼 졸업할 때까지 30 과목을 배우는데 거기서 2과목만 2등급으로 떨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올 A 1등급을 받아야 돼요. 네, 그렇게 많이 1등급 유지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0.2%라는 계산이 나와요. 지금 이제 현행, 지금 초1 애들 32만 명으로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다 시뮬레이션 내봤어요. 그랬을 때 이거밖에 안 돼. 0.2%밖에 올 A가 1등급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즉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내신 쉬운 대로 가서 내신을 올려야 된다. 제가 지금 의대 보내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하게 해서 좀 덜 힘들게 우리 애들만큼은 조금 덜 힘들게 어떻게든 좋은 대학 보내자고 얘기 말씀드린 거고요. 대학에서 점수 반영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부터 이렇게 그 전까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 합쳐서 얘가 80점 이렇게 기대됐다면 지금 1학년부터는 수행 이 모든 퍼센티지를 다 오픈해놨어요. 대학에서. 그럼 오픈하면 어떻게 된다? 얘 원래 80점대 애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66점이야? 수행평가 그냥 퍼준다 했잖아요. 퍼주는 거를 우리는 깎을 거야. 그럼 40점이죠. 40점인데 60%를 차지하고 있으니 나누기 해서 66점이야 너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예 고등학교 지금 1학년 애들 수행평가 하는 거 주제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놓고 야 챗GPT 써. 이나 보고 수행평가는 챗GPT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챗GPT를 못 쓰니까 애들이 네이버 검색해서 장문해서 내요. 근데 I'm happy, I'm hungry 이거 써도 맞게 해줘 다. 되게 심각하죠. 왜? 40% 미달이면 졸업 못한다니까요. 저는 지금 애들을 현행을 보고 있잖아요. 수행평가. 수학은 문제 아세요? 문제풀이 써오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진짜 풀어서 써볼까요? 해답지 100개죠. 100개인 거 선생님 알아요. 냈고요. 만점 주려고. 왜? 만점을 주지 않으면 내가 또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아까처럼 내신에서 점수는 이렇게 받았는데 만약에 수행에서 깎였어요. 그럼 대학교에서는 수행에서 깎는 게 아니라 얘는 수행에서 점수가 깎인 건 만점 받았어요. 100, 135 받았다 해도 대학은 어떻게 생각한다? 너 수행 만점 받았잖아. 나는 지필에서 깎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수행에서는 절대 깎이면 안 돼요. 왜? 대학에서는 수행을 만점 받았다는 가정하에 내신에서 깎아버려요. 그럼 손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더 표준 편차는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제가 아주 쉽게 숫자를 보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은 지금 내년 4월로 학점을 두고 채점 기준과 그런 걸 발표한다고 발표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된다? 내신 쉬운 학교로 가자 우리는. 그래서 감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전략으로 중학교를 짜야 됩니다. 그러면 딱 이러시죠. 아 중학교 성적 어차피 내신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하냐? 고등학교 가서 쓸모없는데 이 말이 맞을까요? 과연? 네.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 6학년, 5학년들은 제가 누울성 말해서 아닌 거 알아요. 왜냐? 지금 그 공필한 과학을 하고 있어요. 정연이가. 근데 거기에 나오는 과학 챕터가 기체거든요. 지금 제가 시키는 게 기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 기말고사 시험이에요. 시험 범위. 고등학교 때 또 연력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체 부분이거든요. 지금 얘네가 소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안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 학교에서 소화 배우는데요? 6학년 때 더 디테일하게 나가요. 그럼 그때 하면 돼요. 그게 소화가 지금 뭐 내장이 주로 나오지만 이제는 중학교 가면 그 부분에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가 나와요. 중학교 2, 3학년 때 과학을 잡아놓으면요. 고등학교 때는 진짜로 한 장만 더 외우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근데 그 중학교 때 가서 해야지 짠! 될까요? 절대 안 돼요. 5, 6학년 때 했던 과학이 거기서 한 장 더 붙인 게 중학교. 거기서 한 장 더 붙인 게 그 다음에 2학년. 이게 중학교 2, 3학년으로 연결되죠. 그러면 그때 공부 안 했던 애들은 어떻다? 책임감 회피. 난 어차피 내신 안 들어가는데 중학교 공부해봤자 뭐해? 이런 습관들이 쌓여서 어떻게 된다? 고등학교 가서도
당일치기의 달인이 되죠. 당일치기. 점수 나오나요? 절대 안 나오죠. 애들은 나오는 줄 알아요.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 말씀 하시죠. 중학교 때 얘 공부 너무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애들 때문에 망쳤어. 친구들 때문에 망쳤다고. 성적 안 나온다고. 아니요. 걔는 원래 안 나오게 돼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현행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중학교 A 과정은 90점만 넘기면 A거든요. 그러면 전국에서 A를 받는 아이들이 몇 프로냐면요. 30%예요. 30%. 근데 분당과 대치동 제가 가르쳤던 애들은요. 40%가 넘어요. 이런 학교는 외부 과학고만 15명씩 보내요. 근데 인천은 몇 프로다? 20%예요. 외부 과학고 1명씩밖에 못 보내요. 그러면 보세요. 얘가 딱 90점 맞았어요. 그럼 얘는 전국에서 몇 프로? 30% 아인 거예요. 고등학교 9등급제로 계산해 볼게요. 고등학교 9등급제는 1등급이 상위 몇 프로? 4%. 그럼 2등급이 몇 프로? 누적해서 11%. 3등급이 누적해서 몇 프로? 23%. 아직 안 됐죠? 그러니 중학교 때 90점 맞던 아이가 뭐였다고요? 전국에서 30%였어요. 고등학교 가서 몇 등급 된다? 몇 등급 된다? 4등급. 이건 9등급제 할 때고 지금 그러면 5등급제면 얘는 보통 2등급인데 2에서 3등급이겠죠? 그럼 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절대 못 쓴다. 중학교 90점 나와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꿈도 못 꾼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90 나오는 게 공부가 잘한 게 아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90 해놓고요. 평가 기준을 옆에다가 이해했음 이렇게 나와요. 80 이해가 떨어짐 이렇게 나와요. 70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90 나왔다고 공부 좀 한다? 절대 아니에요. 90이 그냥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나 공부 많이 했어.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그게 그대로 고등학교 때 간다고 생각하고 그 방식 그대로 고등학교 때 공부하니까 원래 그 점수 나오는 거예요. 4등급. 자기 실력.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효율적인 복습과 인출, 인풋 아웃풋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필랑 하는 아이들의 이 수업 방식이거든요. 어떤 텍스트를 정해진 시간 동안 외워서 자기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써보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신 분들 많으시죠? 금방 봤을 때는 눈에 다 들어왔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리고 써보면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이에요. 고등학교, 대학원에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 되게 효율적이었는데 고등학생들이 그때서야 저한테 공부 방법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미 늦었어요. 걔는 늦었어.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서 이 봉피랑이나 휘파람을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때문에 데려왔는데 정작 애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근데 한 번 한 애들은 계속해요. 진짜. 그래서 꼭 공피랑을 시키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학습 방법을 시키셔야지만 애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인풋,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거. 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애들한테 내가 한번 특강해줄까? 그랬더니 애들이 다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요. 이런 말 못하고 눈으로 아니요 해도 저도 혼나니까.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말씀드리면 언제가 기회냐? 4학년 때. 또 언제가 위기냐? 6학년 때. 여자애들 수학 포기할 딱 그 시기거든요. 6학년. 2학기. 6학년. 그래서 수학학원은 거기 있어. 잘 있지? 잘 듣지? 잘은 아니지. 수학학원은 여학생만 잡아도 성공이다 그래요. 영어학원은 남학생만 잡아도 성공이다. 파이팅! 웃잖아요. 이런 애 어딨어. 중학교 어머니 집에 있는 윤찬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만큼은 제 말 잘 듣는다니까. 여기서 잘 듣는. 동건아? 장동건! 그래서 초등학교 때 4학년 그 고비를 잘 넘겨주셔야 돼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3학년 때였대요. 위기가. 왜냐면 1시간 더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6학년 중학교 때는요. 그러니까 기회예요. 위기이자 기회인 거예요. 누구한테는 위기고 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걔네가 떨어질 때 난 올라가니까. 그리고 중학교 때는요. 1, 2, 3, 다. 그때 근데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요. 모두 다 위기예요.
기회는 없어요. 떨어질 날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뭘 할 수 있냐? 중학교 때 독서. 마지막이에요. 독서. 독서랑 국어는 다릅니다. 독서랑 국어는 완전 달라요. 독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근데 애한테 딱 그러자. 너 원장 선생님 말 들었지? 독서 들어가! 뭐 이러면 가능할까요?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보다가 이게 그냥 너 그렇게 듣고도 정신 못 차려? 뭐 이러면 저희 진짜 약속해주세요. 어머님들 이거 듣고 가셔서 거봐 공부하려잖아.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뭐하니 지금 정신 안 차리고 지금 너 그래서 큰일 난다? 너 대학 못 간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너네들도 정신 차려. 가서 오늘만큼은 숨도 조용히 쉬어야 돼. 알지? 숨도 조용히 쉬어. 그리고 대놓고 막 엄마 오늘까지 놀랬어 괜찮아 뭐 이러지 말고 제발. 숙제 검사 꼭 하시고 알았지? 숙제 안 하고 내일 하지 말고 오늘 외워 단어. 오늘만큼은 숨죽이고 가만히 있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알았지? 어머님들도 답답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애 보고 있으면 더 답답해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한테. 그래서 이럴 때 애 앞에만 하지 마시고 같이 해보세요. 같이. 네. 저는 되게 따뜻했던 기억이 뭐였냐면 언니들이 가요 프로그램 보고 있어요. 저 방에서 막 깔깔거리고. 근데 전집을 사준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그래서 아빠랑 막 껍질 벗겨가면서 막 책이 잘 왔다 이러는데 난 저기 가서 가요 프로그램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 거실에서 와 책이 많네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엄마 나 잠깐 저거 보고 올게 막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같이 책을 그냥 넘겼던.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이면 중학생이면 뭘 추천드리냐면 도서관에 가서 회원증 하나라도 만들어라. 그리고 그냥 벽이라도 터치하고 와라.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책 빌려. 잡히는 거 아무나 빌려. 대신 안 봐도 상관없어. 언젠간 펴본다니까요. 제가 공부하는 계기가 너무 심심해서 공부했거든요. 언니들이 9살, 7살 차이 나서.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 제가 맨날 말씀드린 거 필사 공부법. 그 다음에 공부법에 대해서는 스케줄로 짜는 법에 대해서 다시 특강을 할 거예요. 어휘력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한자 시험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제가 푸시해서 말자를 들을 때 더 시켜라. 물 들을 때 노져라가 아니라 말자를 들을 때 어떻게 한다? 더 시켜라. 그래서 지금 한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6학년 반에서 그랬죠. support, 지지하다, 부양하다. 네, 뭐라고? 이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뭔 거예요? 말씀하시죠 다들. 6학년 어딨어? 5학년? 말해봐. 뭐야 그랬죠? 부항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쵸? 오마이 갓이죠. 자, 리테일이 소매거든요. 도매 소매할 때 고등학교 1학년들은 소매가 뭐야 물어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진짜예요. 그리고 이게 현재예요. 현재. 그리고 근면 성실할 때도 근면이 뭐야? 소면, 냉면, 당면 이런 건가? 그러면 맞는 거 왜? 야 니네 교실 당면 하잖아. 이게 나 써있냐? 그런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 어휘력 공부 누구 탓할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는 한글 공부랑 한자 공부 제일 잘 많이 해놔라 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많이 하고 연습해놓으면요 찍기라도 해서 맞아요. 나중에. 인근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지 분석해드릴게요. 남인천 요중이고요. 이 친구는 요번에 올 100을 받았어요. 5개 다 100점.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첫 시험에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토탈해서 정규 1등.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의 목적이 뭐냐? 외국, 과학고, 자사고, 영재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플랜 짜줄게. 딱 그거래요. 자기는 그때 교육청 가서 인천 대표로 상 받은 게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인천 이 지역 다 토탈 1등인 거죠. 많이 간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 학교에서 자기만 갔지 다른 학교 다 있을 줄 알았는데 인천에서 자기 혼자 온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경험을 또 하고 싶대요. 그래? 알았어. 콜. 영어만이 아니라 제가 국어랑 수학이랑 계속 찔렀죠. 너 지금 이거까지 끝내야 돼? 지금 이거 할 시간이야? 그래서 영어는 뭐 제가 플랜 짤 때 2주도 안 걸렸어요. 근데 다른 과목 했어? 하고 있어? 어느 정도 됐어. 계속 걸렸죠. 그래서 올 100 나왔어요.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슬프대요. 왜? 너무 쉬워서. 너무 그 시간이 아깝대요. 커봐, 너는 이제 2주만 하면 돼. 에? 근데 다 못 맞을까봐 무서운 거죠. 2주 만에. 그 다음 시험은 1주 만에 할 거야.
저 원래 3학년 2학기 시험은 아예 안 해줘요. 스스로 해서 저한테 검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라고 해요. 지금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수업을 들어가고 있냐면요. 걔네들이 저한테 설명해요. 선생님처럼. 그러면 확실히 알아야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학교 수업을 진짜 잘 들어요. 근데 학교 시험 출제자는 누구다? 학교 선생님. 근데 학교 가보면요. 애들 다 자요. 다 자요, 진짜. 1학년 내내 버티던 애들도 2학년 되면 다 자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습 태도가 좋아지고 그 태도가 좋으면 선생님이 생기부에 뭐라도 써줘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남인천은 다 객관식이고 뭐 너무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학교 그래서 90점은 공부를 잘한 게 아니다. 예, 기초. 모든 과목이 너무 쉬워요. 광교 여자 중학교예요. 뭐 우리 학원에는 잘하는 애들 좀 못하는 애들 있어요. 너무 잘해도 가외고 못해도 가외예요. 얘도 가외 받아요. 네. 다른 학원에서도 너무 못해서 거절돼 있대요. 그래서 저랑 하는데 얘는 지금 10 몇 점에서 뭐 80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요번에는 완전히 거꾸로졌어요. 왜? 자기 인문계는 당연히 못 가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특수학과도 못 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지 그랬냐. 근데 여기 광교 요즘 보면 서수영이 나와요. 서수영이 나와요. 광교 요즘 가고 싶은 사람 서수영 나와요. 네. 그리고 광교중은 또 대체적으로 쉽죠. 교과서 위주고 암기하면 끝이고 해석도 뭐 무난해요. 애들이 이런 걸 왜 적나 했더니 5는 몇 개? 이거 보시죠. 1은 3, 2는 6, 3은 5, 4는 5, 5는 6개. 하나 찍어야 되는데 뭐하지? 1번 덜 나왔네? 공감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죠? 왜? 1 다 덜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이거 1번을 다 말했을 거야. 말이면서 말도 안 되는. 근데 중학교 애들 시험지 다 이렇게 써있어요. 막. 그리고 다른 지역이에요. 여기는 지금 진주인데요. 지금 지역구가 오히려 더 학구열이 엄청나신다고 아시죠? 올 과목 다 서술형. 왜냐? 2031년부터 지금 6학년부터 수능에 서술형 나옵니다. 다 당첨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 가서 하면 늦어요. 애들 못 써요. 문법 많이 한다고 쓸 수 있나? 없다. 예비 지금 중학교는 다행이다 나는 아니네 몰라요. 시범 운행 할 수 있어요. 시범. 그러니까 지금 폭은 넓게 가.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서술형. 지금 인천이랑 몇 군데밖에 없어요. 올 서술형이라니까요. 저 있던 이내 그러니까 분당에서는 한 학기가 모든 과목이 다 서술형이었어요. 그리고 기말은 뭐 객관식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내중학교 졸업한 애들이 고등학교 가잖아요. 시험 망쳐도 별로 이렇게 멘탈이 안 나가요. 원체 중학교 때 열심히 이렇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봐서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예요 확실히. 근데 다른 중학교 쉬운 중학교 애들을 제가 봤잖아요. 고등학교 때 멘탈 나가 첫 시험에 멘탈 나가서 돌아오질 않아요. 난 정시판가 봐 이러고 있어요. 인명 여자고등학교 볼게요. 수행평가가 보면 독후감 감상문이에요. 인상 깊게 읽은 책을 감상문을 영어로 작성하시오. 걔가 한글 써오면요. 제가 영어로 써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원서 수업했고 장문 수업을 다른 학원에서 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써요. 근데 완벽하진 않아도 만점을 받는 아이예요. 그만큼 여기에 그렇게 선생님들이 비중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인명여자고등학교는 얘가 정상학원에서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 다 떨어졌거든요. 3등급까지 돼서야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검색해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지금은 1등급이에요. 전교 6등. 그렇게 되기까지 제 앞에서 눈물을 엄청 흘렸죠. 저는 잘할수록 엄청 짜요. 왜? 얘 하루가 얘 1점이 진짜 대학이 당락이 엄청 걸려있거든요. 얘는 정교권이에요. 수학도 2등급, 국어도 뭐 2등급, 근데 모의고사는 수학 뭐 1 나오고 그래요. 영어가 안 되네요. 이과를 지원하고 싶었으나 과학하고 영어가 안 돼서 문과 지원하네요. 수학 선생님만을 꿈꿨던 애인데 아예 그 꿈을 포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 가라. 교육대학원 가면 된다. 그럼 또 선생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게 화색이 된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몰라요, 애들은.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얘 보시면 깨끗하죠?
시험지가 깨끗하다는 얘기는 동그라미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변형이 없다는 얘기예요. 변형이. 그냥 외우면 그대로 쓸 수 있다. 단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익명여자고등학교의 큰 특징이 뭐냐면 변형 문제를 내는데 그 지문에 요약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주제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즉 이 글을 완전히 이해했느냐. 네. 그래서 고1 지금 익명여자고등학교 고1짜리가 있거든요. 걔는 익명을 넣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다른 학교 넣다가 학익을 넣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익명을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그 리스트에. 근데 걔가 그걸로 간 거예요. 그냥. 네. 익명이 미달이라서. 근데 얘가 해석도 다 하고 다 지문도 외워요. 저 때문에 저한테 많이 깨졌고. 근데 요약문을 못 써요. 주제를 못 써요. 그래서 서술형이 점수가 안 나와요. 100까지는 다 맞는데 결국 2등급 컷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여기서 100까지까지 들잖아요. 4등급이에요. 4등급. 100까지는 다 맞아서 그나마 3등급 문을 닫고 들어갔죠. 학익은요. 이게 시험지가 아니라 서술형 대신에 얘네는 수행평가가 엄청 빡세요. 80문장이거든요. 일주일 전에 80문장을 줘요. 나 학익 생각했다. 충격적인 거 얘기 드리기 전에 먼저 손. 왜 없어? 평소에 학익 많이 얘기했잖아. 학익은 수행평가에서 힘을 엄청 써요. 왜? 객관식 위주라서. 아까처럼 익명여고는 서술형에서 변별력을 따지거든요. 서술형 하나 맞으면요 3등급 안에 들어가고요. 이 2개 맞으면 2등급 안에 들어가요. 그 정도예요. 근데 얘네는 서술형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수행평가가 겁나 빡센데 그럼 80문장을 주고 여기서 몇 문장 시험 본다? 맞히는 사람. 학생들 위주로 할까요? 몇 문장? 네. 80개 문장을 주고 너 이거 한 글만 줄 테니 시험 봐 해서 퀴즈를 내는데 몇 문장 시험 볼 것 같아? 일주일 전에 줘. 3문장. 3문장? 몇 문장? 몇 문장? 40개? 40개? 8개. 근데 거기서 부사 같은 건 솔직히 위치 좀 바꿔도 되거든요? 단어 다 쓰고 마지막에 부사 위치 나우를 맨 앞에 썼다? 뭐 맨 뒤에 썼다? 이것 때문에 깎여요 그냥. 부분 점수 안 줘요. 그래서 빵점이 진짜 많아요. 제 학인여고 여자애 한나 있잖아요. 3등급짜리. 걔가 1학년 때까지는 진짜 열심히 외웠어요. 정말 잘 외우게 됐어요. 그 중학교 1학년 수준 애가. 문제 다 썼고요. 절반 맞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너 절반이나 맞았는데 잘했어 했더니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선생님. 왜? 부분 점수 안 주니까 그냥 포기. 다 포기 안 돼요. 수행평가인데도 쓰는 애 한 명 있대요. 그 반에. 그리고 이제 PPT 만들어서 발표해봐. 프레젠테이션 해봐. 다 외워.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PPT 이거 만드는 것들 다 볼 거야. 그래서 제가 봐줘요. 네, 제가 만들어 주기도 해요. 사실은. 시험 기간이 너무 빡세니까 나한테 와서 검사하고 나한테 앞에서 해봐. 내가 수정해줘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한국펜으로 칠한 게 보이시죠?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칠한 게 보이시죠? 이만큼이 원래 원본에서는 없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체감에는 어때요?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생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시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이 너무 되다 보니 또 어떻게 된다? 3등급 밑에서부터는 다 포기. 그래서 그 친구가 더 열심히 해서 공부가 된 게 아니라 뭐다? 포기한 애들이 생겼기 때문에 걔는 당연히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진아야 너 기말 때는 더 올라갈 거야. 준비해. 어지럽다고 하지만. 근데 진짜예요. 벌써 다 포기했거든요. 주변 인근 영화관 있잖아요. 고등부. 학인 여자애들 다 나갔대요. 걔가 말해줬어요. 자기 친구 와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진짜? 진심이야? 그랬더니 걔가 걔는 학인이 한 명이니까 과외 받듯이 하거든요. 임명에도 하나니까 걔 과외 받듯이 해요. 그러니까 진짜 너 왔으면 좋겠어? 그래 하지마. 걔 언제 해석해갖고 걔를 언제 끌어올리니 내가 하지마. 저는 그냥 안 받아요. 그냥. 그 에너지 그냥 기존 애들한테 쏘는 게 다 나아요. 멋있죠? 많이 벌어서 아니라 그냥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위해서 에너지가 찐인 거죠. 이렇게 되면요 완전 새 지문을 보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서 한 지문에서 3분의 2 이게 못 보던 지문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있죠. 너가 해석할 수 있으면 단어 바뀌고 문장 바뀌어도 그 내용 그대로 간다. 그냥 우리 너 멘탈 무너지지 말고 그대로 해석했던 거 믿고 가자. 그럼 얘는 그런 애예요. 네 이래요. 왜냐? 벌레가 와도 여자애들 막 이러잖아요. 걔는 벌레 지나고 나서
벌레 이러네요. 제가 막 혼내도 죄송합니다. 잘할게요.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와요. 안녕하세요. 나는 안 풀렸는데 아직도 막. 그러니까 멘탈이 좀 견고해요. 근데도 그런 애가 첫 시험 때는 울었어요. 제 말 안 듣고 해석 안 하고 본문 시험 안 보길래 너 60점 나온다 했더니 진짜 60점 나온 거예요. 울면서 전화한 거예요. 죄송해요. 그랬어요. 근데 지난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시고는 되게 웃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끊을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고등학교는 한 번 시험 가서 성적 안 나면 끊어요. 그래서 끊으시겠다 싶었는데 어머니, 선생님 진아가 여태껏 공부원 때문에 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시험 못 볼때 울어요. 혼자 이러시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감각이 없던 애들, 무덤덤했던 애고 성적인 관심도 없던 애인데 울어서 기분이 좋으시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답이 되는 부분이 다 변형이에요. 답이 되는 부분이 처음 본 단어들, 처음 보는 문법들인 거죠. 학익은 이래요. 영어만 이래요. 다른 건 대체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얘가 사례를 그때 4개인가 틀렸는데 3등급 떴어요. 인명은 영어는 좀 괜찮아요. 감이 있으면 좀 잘 찾고 1, 2등급이 박 터지긴 하는데 다른 등급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쉽다고 생각한다. 여기 웃긴 게 한 번 냈어요. 서술형. 근데 너무 못 봐서 서술형 전면 취소. 그 정도로 애들이 안 했다. 영어가 변형이 너무 어렵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주변 학교 보셨고요. 근데 주변 학교는 변별리가 없어요. 사실은. 보시면 남인천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 일반고등학교 같고 외국 입제고 3명 됐고 특성화고라는 거는 이제 아시죠? 인기군 같은 데인데 40명을 보냈거든요. 평균이 69점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중학교 A 평균이 30%고 대치동 애들은 40%인데 우리는 몇 프로? 24%. 평균도 못한다는 거예요. C는 이때부터는 다 자는 애들이에요. 중학교 성적도 이 정도다 하면 잔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는 애들은 그냥 재우면 돼요. 잘 자. 6교시 끝나고 봐. 나만 하면 돼. 나만. 강교 요즘도 강교 요즘 가겠다는 애들이 첫 번째 있어요. 남인천 가면 공부하는 애들 많아서 싫대요. 근데요 별반 차이 없어요. A 맞는 애들은 다 20%예요. 거기서 거기다. 중학교 시험 거기서 거기다. 애들 성적도 거기서 거기다. 그러면 어떻게 선정한다? 가까운 곳으로 가자. 왜냐? 체력이 엄청 떨어져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저는 중학교 선정은 무조건 거리다. 거리. 근데 애들이 몰리잖아요? 우리 애들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을 하면 돼. 알았지?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말고 우리끼리 좋은 건 우리끼리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 게 강도 여주 강도 근데 이게 글자가 지금 밀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고등학교도 보여드릴게요. 인명여자고등학교가 4년제를 이만큼 보내요. 와, 이 학교 진짜 대학 많이 보냈네. 그리고 이 초록색 칸이 기타라는 건 재수율이에요. 와, 명문고죠. 대학 많이 보내니까, 그죠?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4년제를 많이 보냈다는 거는 지금 지방대 어디든 가겠다요. 네. 명문고는요 이게 작아요. 그리고 초록색이 굉장히 커요. 제가 지금 파일을 준비했는데 지금 그걸로 업로드가 안 돼 있거든요. 선생님 잠시만요. 그래서 그 업로드 되는 걸로 바꿀 때 동안 제 Q&A를 먼저 받을게요. 그러니까 기타가 재수율이 굉장히 적고 대학원 붙으면 어디든 가겠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명문고가 아니에요. 명문고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먼저 학법과 작문이 평균이 71이에요. 고등학교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네. 얘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국어 평균이 굉장히 높은 학교는 딱 2군데.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 아니면 되게 쉬운 학교. 그러면 국어만 평균이 높냐? 전체적으로 보면 70대가 맞죠? 그랬다는 거는 뭐다? 이 학교가 전체적으로 시험이 쉽구나. 쉬운 학교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학교가 아니다. 인명이. 그래서 해볼만 하다. 학익 똑같다. 학익은 공부 안 하고 인명을 한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고정관념이에요. 왜? 대학 보내는 개수, 기타 재수율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엄매, 얘는 엄매라서 그래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공부 안 하는 비율, 하는 비율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도 거기서 거기다. 그러면 자기가 어느 과목이 취약하고 어느 과목이 좀 강점이냐에 따라 학교를 정해야지. 아, 임명은 다 잘한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좀 하겠다는, 그러니까 중3 때 가서 공부를 좀 열심히 잘한 애들이 나 그럼 잘하는 데 가서 열심히 더 잘할래 해서 임명할 확률이 높거든요. 반대로 원래 잘했던 애들이 학위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 못한 애들이 몰릴 거니까. 여기서 미끄러진다? 그래서 저는 다른 학교 지원하라고 그러죠. 저 어머니, 여자 아이를 데리고 다니시는 어머님은 쓰셔야 돼요. 인성여고, 간성여고 이쪽을 쓰세요. 네, 인성하고 간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 인성, 여기 헬프 사는 애들 중에도 간성 받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 밑에 집 아이들 거기 다녀요. 그랬다면 우리 애들도 갈 수 있죠. 그리고 인성여고는 임명여고 애가 추천해줬어요. 자기 삼촌이 원래 거기 가라 그랬대요. 근데 여기서 버스 타고 걸어가고 한 30분이니까 아 쉬라 그랬대요. 지금